지수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소위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가 결혼과 함께 일을 관두고 글쓰기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녀의 남편 민수는 대기업에서 근면하게 일하는 모범적인 직장인이다. 민수는 사교적이지 않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성격 덕분에 동료와 상사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며 아내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돕는 헌신적인 배우자다. 지수와 민수의 결혼 7년 차. 일견단란해 보이는 부부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특별한 다툼이 없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친구들은 그런 지수를 부러워하며 민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뒀으니 정말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한다. 민수 역시 아내가 종종 출판사와의 마감 문제로 예민해질 때도 묵묵히 힘이 되어주곤 했다. 그러나 민수는 어느 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불가해한 어색함을 느낀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미묘한 변화는 민수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는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 있곤 했다. 예전에는 민수가 퇴근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 오늘 상사는 어땠어? 팀 프로젝트는 잘 돼? 같은 일상의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붙들고 대답을 건성으로 하거나 미안 방금 뭐라고 했어? 몇 번씩 말실수를 한다. 더 이상 혼자 있을 때 좋아하던 취미나 책을 읽지 않고 무언가에 매몰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혹시 자신의 잘못일까? 민수는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된 이유를 혼자 되짚어보며 자책하기 시작한다. 그는 퇴근이 늦어지는 날부터 더 빨리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아내를 위한 깜짝 선물이나 꽃을 준비하는 등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수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요즘 왜 이렇게 갑작스레 신경 써?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경계에 시간을 두곤 했다. 의심이 구체화된 건 민수의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말이었다. 지방에서 며칠간의 세미나를 마친 민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에도 계속 아내의 불투명한 행동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출장 동안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 회신이 늦었던 일을 기분 나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고라도 났을까?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나? 라며 반쯤 합리화를 하던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확인한 장면에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현관에는 남성의 향수가 어렴풋이 맴돌았고 식탁 한 구석에는 민수가 평소 먹지 않는 고급 와인과 식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내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지수는 그냥 친구가 들렀다가 갔어. 요새 스트레스 풀려고 옛날 친구들이랑 연락 좀 하고 있잖아 라며 자연스럽게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 웃는 얼굴에도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그 순간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아내의 최근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을 염탐하며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 속에서 발견한 이름은 처음 보는 남자 현준이라는 이름이었다. 현준과의 마지막 통화는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의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 민수는 둘 사이의 믿음과 사랑이 금이 간 것을 느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대로 아내를 대하며 모든 걸 알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 모든 위기를 일상 속의 작은 균열로만 남길 수는 없었다. 민수는 차분히 그러나 서늘하게 이 상황에 접근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하기 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모아야 한다. 민수는 아내 지수의 불륜 상대가 현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뒤부터 혼자만의 추적을 시작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녀의 핸드폰에 남겨진 단서들을 탐지하고 외출 시 동선을 유심히 살폈다. 지수는 평범한 평일 오후 자료 조사를 위해 카페에 다녀올게라며 외출을 준비했고 민수는 휴가를 내고 그녀를 몰래 뒤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평소와 달리 민수는 정장을 입지 않고 후드티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그녀의 차량을 멀찌감치 따라갔다.
지수의 차는 도심 속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외관은 평범하지만 규모가 있는 호텔 앞에 멈췄다. 민수는 처음엔 단순히 호텔 로비에서 사람을 만나는 정도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그녀가 운전석에서 내려 서둘러 호텔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로비에서 누군가를 반갑게 껴안는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사진이나 SNS 프로필 사진으로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다. 민수의 가슴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실이라고 직감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호텔의 고층으로 올라갔다. 뒤쫓아 들어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민수는 다리가 그 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호텔 밖 주차된 자신의 차로 돌아온 민수는 두 손을 꽉 쥐며 무너질 듯한 감정의 파도와 겨우 싸우고 있었다. 바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할까? 그는 창문 너머로 호텔 건물을 쳐다보며 끝없는 갈등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계속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속으로는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분명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한다. 복수는 치밀해야 한다. 그는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하며 자신을 강제로 진정시켰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민수는 지수를 혐오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며 그녀가 안심하도록 행동했다.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 오히려 그녀를 챙기고 요즘 바쁜 일정을 묻는 식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지했다. 지수는 자신이 촘촘히 짜놓은 거짓말과 은폐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고 더욱 방심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불륜 상대와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점점 구체화하며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제3자에게 사실을 털어놓거나 불륜을 바로 폭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단순히 진실을 아내에게 들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상처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오히려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고 있는 지수와 그녀의 연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군더더기 없이 단조롭던 집안의 침묵 속에서 민수는 빛을 꺼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방 안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며 가끔 웃고 있었다. 그녀가 현준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것을 직감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자신의 감정과 아내의 배신감을 천천히 곱씹으며 차가운 계획을 세워나갔다. 지금은 손을 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됐을 땐 아무도 이 파국에서 도망치지 못할 거야. 한편으로는 자책도 따라왔다.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몰랐던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내 잘못일까? 그는 고통 속에서 옛날 그녀와의 연애 시절, 결혼 생활 초반에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서로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중복되는 의문으로 괴로워했다. 그러나 모든 결정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결국 복수라는 감정으로 완전히 압도됐다. 민수는 모든 것을 명확히 확인한 후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충동과 분노로 상황을 단숨에 폭로하기보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지배하며 상대를 무너뜨릴 방법을 신중히 고민했다. 민수는 단순히 아내와 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와 그녀의 불륜 상대인 현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겠다고 결심했다.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아야 했고 완벽해야만 했다. 우선 민수는 현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로 했다. 전문 탐정을 고용해 그의 신상, 직업, 생활 패턴,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수집했다. 조사 결과 현준은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잘나가는 광고 기획자로 부유한 집안 배경 덕분에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평판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성격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그는 직장 내에서는 평소 과도한 자신감으로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여러 여자를 동시에 관계에 얽어놓고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적인 면모를 보였다. 민수는 현준의 회사와 주요 인간관계를 통해 그의 입지를 흔들 전략을 세웠다.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사실은 속이 허술한 현준의 삶을 파고드는 것이 민수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는 익명의 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회사 내부 고발자인 척 현준의 행적을 담은 여러 폭로성 자료를 직장 동료들과 상사에게 뿌렸다. 이 과정에서 지수와 현준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교묘히 편집해 그가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다. 현준의 회사는 보수적인 문화가 강했기에 이 정보가 파급력 있게 작용했다. 직장 내 불륜이나 비윤리적인 행동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이 그를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의 상사는 정중한 경고를 주기도 했다. 처음엔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었던 현준은 점점 신경이 곤두섰고 일상적인 업무에서조차 자기의 넘치던 모습이 사라질 정도로 예민해졌다. 동시에 민수는 지수와 현준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 위해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는 지수가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녀의 메일과 SNS까지 염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가 현준에게 보낸 메시지와 답장을 숨김없이 읽었고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의 깊이와 궤적을 더욱 세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민수는 일상을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유지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에게 평소보다 더 세심하고 다정하게 대해줬고 지수가 안도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유지했다. 요즘 정말 힘들었지? 라는 말로 지수를 오히려 안심시키며 그녀가 더 깊이 안방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들었다. 같은 시기에 민수는 은밀히 지수의 이름으로 현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문자 내용은 의심과 불안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계속 몰래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너무 위험해. 그녀의 이름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히 위장한 문자들은 현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불안에 휩싸였고 결국 지수에게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 라는 대화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수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단언했지만 이 작은 의혹은 둘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남기며 점차 커져갔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오직 전략에만 집중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수는 복수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계속 자신에게 말하며 한 발 한 발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이제 그의 최종 목표는 지수와 현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둘의 인생에 남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도 그녀가 모든 것을 깨달으며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복수가 성공했을 때 그가 계획한 최후의 순간에서 지수와 함께했던 7년의 모든 기억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민수는 차갑게 결론지었다. 진짜 고통은 복수를 당하면서 자신조차 몰랐던 자기의 추악함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지. 민수는 이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은밀하게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지수와 현주는 자신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복수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로 인해 느끼는 참혹한 만족감에 점점 젖어들고 있었다. 민수의 치밀한 계획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민수는 지수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일상적인 대화를 꾸준히 이어갔고 종종 지수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갑작스러운 저녁 약속을 잡으며 우리가 바빠도 가끔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지수는 속으로는 뒤돌아 웃음을 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아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인지 알 수 없는 조그마한 균열들이 그녀와 현준의 관계 속에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익명의 메일과 문자 메시지, 이상한 타이밍에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민수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지수의 불안감을 서서히 자극했다. 현준 역시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 계속 불안해. 민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할 수 있어? 현주는 한 번도 지수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편이라는 존재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듯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서 평소처럼 달콤하고 설레는 대화를 나누던 중 현준이 슬쩍 너 남편이랑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다. 지수는 화를 내며 왜 그런 소리를 해? 민수는 우리가 만나는 건 꿈에도 모를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현주는 미묘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너무 안전하다고 믿으면 위험에 빠지는 거 알지?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며 지수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먼저 떴다. 그날 이후 지수와 현준 사이에는 미묘한 틈이 생겼다. 거리를 두려는 현준과 그를 되돌리기 위해 초조해진 지수의 대화 속엔 애정이 아닌 불안과 짜증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계획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며 철저히 자신의 본심을 숨겼다. 그는 이제 지수가 내적 갈등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모습을 기다리며 또 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욱이 민수는 지수의 일상적인 행동에도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느 날 집에서 아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그녀의 책상 위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메모를 살짝 올려두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서늘한 여운을 풍기는 메시지였다. 지수가 돌아와 메모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몇 초간 굳어버렸다.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지만 필체는 민수의 것이 아니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메모 이후에도 점점 더 불안한 일들이 이어지자 그녀는 민수에게 보이지 않게 초조해졌다. 지수는 자신이 완벽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계속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안이 고요한 어느 밤 민수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갑작스럽게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왜 앉아?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라고 대답했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마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나 민수는 그녀의 감정을 읽은 듯 요즘 너도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네. 괜찮아? 라며 다정하게 묻기까지 했다. 지수는 긴장이 풀리기는커녕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한편 현준도 점점 더 예민해졌다. 민수가 회사로 보낸 익명의 메일들로 인해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업무에서도 신뢰를 잃어갔고 그의 상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다 믿고 싶지만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라며 경고를 주기까지 했다. 현주는 결국 지수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하며 폭발하듯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내 남편 정말 우리 관계 눈치챈 거 맞지 않아?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수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점점 더 강박적으로 몰려오는 압박과 위기의식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민수는 그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혼돈 속에서도 자신만은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의 복수의 서막은 이제 거의 기로에 다다르고 있었다. 지수와 현주는 자신들이 민수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어둡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끝이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정한다. 이제 민수의 복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다가가며 지수와 현주는 커져가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으로 갇히게 된다. 민수는 이제 준비를 마쳤다. 현준과 지수 그리고 자신이라는 세 사람의 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으로 치닫는 것을 냉정히 지켜보며 마침내 복수의 끝을 완성할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민수는 그동안 보여주던 포커페이스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마지막 한 수를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아내인 지수에게 퇴근 후 저녁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하며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여유를 가장했다. 지수는 민수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민수는 예약된 시간에 지수를 데리러 오겠다며 웃으면서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 지수는 화장을 고치고 저녁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 방 안에서 서성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으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익숙한 풍경의 고급 레스토랑 사진과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그리고 메일에는 메시지와 함께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본 지수는 한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지수와 현준이 함께 찍힌 여러 사진과 그들의 불륜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담겨 있었다. 호텔에서 찍힌 CCTV 캡처,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메시지들, 그리고 현준과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이미지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이럴 리가 없어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민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녀는 점점 숨이 가빠왔다. 설마 이 모든 걸 민수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수가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포를 느꼈다. 그 사이 민수는 이미 그 메일과 사진들을 현준의 회사 관계자들, 그의 상사, 그리고 주요 인맥들에게 모두 발송한 상황이었다. 회사 내에서 불륜 스캔들로 인해 현준의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했고 이미 중대한 계약건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직장 내 입지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아무리 해명을 하려 해도 증거들은 명백했고 익명의 제보자는 완벽히 현준의 사회적 연결망을 파괴해 놓았다. 한편 민수는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온 지수는 민수를 마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고 자연스럽게 와인 한 잔을 따라 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초조해 보여? 민수가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지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당신 혹시 뭘 알고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수는 짧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어. 아주 오래 전부터. 그의 태도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 목소리 안에서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번졌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 하지만 제발. 눈물 범벅이 된 그녀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수의 냉정한 눈빛은 그녀의 목소리를 사정없이 꺾어버렸다. 민수는 와인잔을 천천히 한 모금 들이키고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정말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너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레스토랑을 떠났다. 지수는 홀로 남겨진 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 결말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침내 그녀의 불륜 사실이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며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현주는 이미 자신의 삶이 파괴된 상황에서 지수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탓이라고. 현준의 이런 태도는 지수를 더욱 고통에 빠뜨렸다. 텅 빈 집 안의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지수의 얼굴은 공허하고 생기라고는 없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다. 그녀는 휴대전화 속에서 민수와 함께 찍은 결혼 초창기의 사진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종종 일상 속에서 지나치고 많은
혹은 간과하려 애쓰는 작은 균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그것이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가족 사이든 간에 모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밑바닥에는 때로는 숨겨진 비밀과 갈등,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 작은 균열이 되고 그 균열이 점차 벌어지다 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죠. 지수와 민수라는 두 인물은 겉보기에는 사랑과 헌신의 기반 위에 세운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균열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지수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수에게는 권태와 외로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완벽해 보이는 남편과 안정된 가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현준을 다시 찾아가며 잠재된 욕망과 과거의 설렘에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연애 행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균열이 처음에는 작고 사소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삶 전체를 흐트러뜨렸다는 겁니다. 차가워진 민수의 태도, 그리고 그가 느낀 상실과 분노는 단순히 배신당한 사람의 심리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데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갈등은 그를 점점 더 냉정하고 치밀한 복수의 길로 몰고 가게 됩니다. 민수의 복수는 단순히 현준과 지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한 통제를 이루면서 무너진 자신의 자존감과 상처받은 감정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 민수가 선택한 복수의 방향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배신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둡니다. 용서할 것인가, 이별할 것인가, 혹은 복수할 것인가. 민수는 복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의 복수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파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수와 현준의 세계를 천천히 붕괴시키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의 무게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의 내적 고통과 직면하며 점차 냉혹한 관찰자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지수는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녀 또한 사랑과 안정 사이의 갈등, 과거와 현재를 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수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연민하고 싶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며 그녀의 행동 역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갈등과 욕망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복잡한 심리와 감정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복잡합니다. 지수가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속에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처벌을 받을 뿐이었을까요? 민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은 복수의 승리를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음속 상처를 묻어둔 채 앞으로 나아가는 시도의 한 부분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도 완벽한 승자나 패자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흔들리는 인간이며 때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동시에 스스로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 그리고 관계의 균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틈과 균열을 미연에 막고 때로는 그 균열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